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다고 할 수 있는 정치 소용돌이, 그 한복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왕의 가족이 되었기에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또 바로 그 왕의 가족이었기에 모든 걸 잃어야만 했던 남자. 오늘 우리는 부마 정종, 그의 꺾이지 않았던 충심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맺었는지 그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왕의 가족이 된다는 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정종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슬픈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그의 운명,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비극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에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정종의 이 얘기도 바로 그 영광의 정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문종의 정말 금지옥역 외동딸이었죠. 그리고 곧 왕이 될 단종의 유일한 누이였던 경혜공주와 혼인하면서 그는 왕실의 일원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3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문종이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서 허물어버린 민가의 숫자입니다. 당시 한양에서 제일 부유한 동네의 집을 무려 30채 넘게 헐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저택을 지어준 거죠. 이건 단순한 혼수 선물이 아니었어요. 곧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 단종을 잘 부탁한다는 사위를 향한 왕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임의 증표였던 겁니다. 보통 부마, 그러니까 왕의 사위는요, 실권이 없는 명예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처남 단종의 두터운 신임 아래 지금의 법무부 장관격인 형조판서라는 실권직에 오릅니다. 이건 정종이 단순히 왕의 가족을 넘어서 권력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바로 이 막강한 힘이 훗날 그의 발목을 잡는 비극의 족쇄가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짧았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문종이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고작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궁궐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넓고 삭막한 궁궐에서 12살짜리 어린 왕이 기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뿐인 누이와 자상한 매형이 있는 이 저택뿐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종에게 그냥 집이 아니라 살벌한 정치 싸움을 피해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오고야 맙니다. 바로 피해 숙청, 계유정난이 일어난 그 밤이었죠. 단종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종의 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왕이 새근새근 잠든 사이에 그의 숙부 수양대군은 칼을 빼들고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정종은 그저 사랑하는 조카를 품에 안고 재웠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역사의 소용돌이 그 가장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겁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종종의 삶은 영방의 정점에서 고난의 나락으로 그야말로 곤두박질 칩니다. 어제까지 왕의 가장 신임받는 매형이었던 그는 이제 기약 없는 유배의 길을 떠나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폐위된 왕, 단종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영월에서 수원으로, 또 통진에서 광주로,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딱 한 줄기 빛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내 경혜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딸이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모두 내던지고 기꺼이 역적의 아내가 되어서 그 험난한 유배길을 함께 떠납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된 그 길을 위해서 그녀는 끝까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유배 생활 끝에 정종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안타깝게도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피로 얼룩진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또다시 반역모의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는 어떻게든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으니까요. 결국 정종에게는 반역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 바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조금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담담하게 어서 나를 죽여라 라고 외쳤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결코 꺾이지 않았던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형벌이 너무나 참혹해서 그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 곁에 나란히 있는 그의 무덤은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가짜 무덤, 가묘일 뿐입니다.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든 정말 마지막까지 잔인한 처사였죠. 이렇게 정종의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남겨두기도 하죠. 그의 이름은 비록 갈갈이 찢겼지만 그의 핏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들 정미수입니다. 당연히 역적의 아들이니 함께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심지어 아버지를 죽인 세조가 웬일인지 이 아들만큼은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는 훗날 무사히 자라 관직에 오르고 꿋꿋하게 가문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에 씌워진 역적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는 데는 정말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남 단종이 다시 왕으로 복이 되고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정종은 모든 혐의를 벗고 충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너무나 늦게 찾아온 애달픈 정의였습니다. 결국 정종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가 끝까지 지켰던 가족을 향한 굳건한 신의와 충심, 과연 그것은 위대한 미덕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약점이었을까요? 절대 권력 앞에서 한 인간의 신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종의 비극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